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을 산책 맛집 전주의 슬로길 전주 건지산길을 다녀왔었죠. 오늘은 익산 함라산 둘레길로 떠나봅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신 해설사입니다. 네,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시작인데요.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길인가요? 오늘은 전북 천리길 익산 제1코스 함라산 둘레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함라산 둘레길이요. 네, 함라산 둘레길은 옛 익산의 넉넉한 인심과 영화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길로 함라 삼부잣집을 보고 한마째를 넘어서 호남의 또 다른 젖줄기인 금강변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함라 삼부잣집이요? 네. 네. 오늘 뭔가 역사가 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함라산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왜 함라산이에요? 먼저 함라산은 긴 장상자락을 입고 염주를 손에 든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 산 모양이요? 네. 아. 네. 이 스님이 들고 있는 그 시주 그릇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함라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함라마을은 옛부터 넓은 평야에 둘러싸여 있고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걱정이 없고 또 가뭄이 들어도 금강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가뭄 걱정이 없을 만큼 먹거리가 아주 풍부하고 풍수지리적으로도 훌륭한 마을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근처에는 너른 평야가 있고 마을 근처에 너른 평야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마을은 좀 높은 데에 있어서 홍수 걱정도 없고 옆에는 또 금강이 있어서 뭐 물 걱정도 없는 정말 엄청난 곳이네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네. 이 길을 지금 이 시점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시점에 꼭 가셔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함라째를 넘어 똥바위를 지나면 똥바위. 명상의 길이 이어지는데요. 네네. 네, 이 명상의 길이 그 나무가 터널처럼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네, 봄과 여름에는 그린 터널이 되고 지금 가시면 이달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단풍의 절정 시기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 터널을 거닐 수가 있으세요. 너무 예쁠 네.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옆 금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도 맞으면서 명상을 하실 수 있는 길이니까 꼭 지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함라 마을에는 한옥 체험관이 있는데 이 한옥 체험관에서는 8월부터 10월 22일까지 그 허균 함라의 나라들다라는 국악 뮤지컬이 있어요.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현수막을. 보셨어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10월 22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날짜 맞춰서 서둘러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7시 30분에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터널을 걷고 국악 뮤지컬도 보고 네, 너무 좋네요. 경로는 어떤가요? 네, 경로는 함라 삼부잣집에서 시작을 해서 함라째, 야생차, 나무 군락지, 그리고 갓점마을, 입점리 고분 전시관, 마지막으로 웅포 공개나루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거리는 12km가 나옵니다. 12km. 좀 네. 걷기는 좀 수월한가요? 사실 걷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아까 마을도 높은 데 있다고 하고 해서. 네, 마을까지는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차를 이제 주차를 함라마을에 하시고 함라마을 구경을 하신 다음에 함라째로 올라가는 그 길이 좀 가팔라요. 그러니까 제라고 하니까 왠지. 제죠. 넘어가는 그 제가 좀 가파른데 그 제만 넘으면 이제 편안한 길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똥바위까지는 이제 내리막길이 조금 이어지다가 명상의 길은 이제 좀
가장 이제 코스가 길기도 하고 그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터널로 돼 있어서 한여름에도 그 햇빛이 이렇게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시원하구나. 그늘에서 시원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도 움직이기 편한 그런 길입니다. 네. 뭔가 인생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파른 길이 이어지다가 네. 내리막이 오고 그리고 또 명상의 길을 쭉 이제 시원하게 걷는 네. 이런 코스군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함나 삼부잣집이 되게 궁금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이 익산 함나 삼부잣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함나 삼부잣집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함나 삼부잣집은 1930년대 전국에 만석군이 90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와, 얼마 없네요. 네. 그런데 그중에 무려 3명이 함나 오.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네네. 그때 보릿고개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수저 하나만 들고 함나마을에 가면 먹고 살 그런 걱정이 없었대요. 밥을 안 굶었대요. 밥 걱정을 안 했구나. 네. 실제로 1932년 6월 24일 동아일보에 보면 네. 하멸리 3명이 2개월 동안 120여 명에게 오.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호남가라는 유명한 판소리 내용에 보면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라라는 노랫가락도 있어요. 아, 인심은 하메르다. 인심은 곡간에서 나오거든요, 보통. 네. 곡간이 풍족하기 때문에 또 인심도 좋은 거죠. 네. 이렇게 함나의 세 부자가 앞다투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숟가락만 가져가면 네, 이제 그렇게 도와줬던. 서로 이렇게 도우려고 그렇게 앞서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네. 지금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297호 김병순 고택이 있고요. 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인 조혜영 가옥과 이배영 가옥 이렇게 세 곳이 바로 함나 삼부잣집이에요. 네. 다 들어가서 좀 부잣집이니까 좀 구경도 좀 하고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김병순 고택은 특별히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조혜영 가옥은 이제 상시 개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혜영 가옥이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제 가옥이 지어졌는데 전통 한옥 가옥의 그런 양식과 일제 강점기의 그 외식의 영향을 받은 그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가옥이에요. 아, 진짜 역사를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배영 가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담장을 가운데 하나 설치를 해서 한쪽 안채에는 지금 이배용 후손들이 생활을 어머.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쪽인 사랑채와 대청마루를 터서 거기는 원불교 함나교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안채에서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뭔가 감동적이네요. 계속 살고 있다는 게. 네. 똥바위 계속 얘기했는데 네. 똥바위는 네. 뭔가요? 똥처럼 생겨서 똥바위인가? 네, 궁금하시죠?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이 함나째를 넘어서 똥바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네네. 용변을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 바위의 이제 모양 자체가 용변 더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똥바위라고 그래요. 애들은 엄청 좋아하겠네요. 애들은 막 똥 얘기만 해도 막 까르르 넘어가니까. 네, 그렇죠.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길을 걷다가 입점리 고분도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새터마을이라는 곳에 살던 한 학생이 겨울에 토끼 사냥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런 무덤이 네. 바로 입점리 고분인데요. 굴식 돌광 무덤과 구덩식 돌광 무덤이 같은 자리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굴식 돌곽 무덤하고 구덩식 돌곽 무덤이 이제 백제. 네. 예. 백제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한 중앙 세력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을 통해서 익산이 백제의 이제 중앙 세력이 있었다.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됐던 곳이죠. 네, 중요한 유적지네요. 그리고 이제 종점인 웅포 공개나루는 이제 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네. 웅포 공개나루 이제 시점과 종점이 웅포 공개나루인데 함나산 둘레길의 종점 역시 웅포 공개나루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 이제 천리길 스탬프 찍는 아, 스탬프 맞아요. 네, NFC 태그가 바로 한 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 길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홍길동전 아시죠? 네, 아까 그 허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모르시는 분이 없는 아주 정말 유명한 네네. 그 소설인데 이 저자가 바로 허균 선생님이세요. 네네. 허균 선생님이 1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함나마을 함열현입니다. 아,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사실은 먹거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간다면 함나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귀향지를 선택할 수 있었군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그래도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네, 그랬군요. 여기서 지으신 책이 바로 성소 부부고라는 책이 있는데 성소 부부고. 네. 성소는 허균의 호이고요. 네네. 부부고는 이제 작은 항아리를 덮을 정도의 글이다 해서 허균 선생이 이제 자기의 글을 이제 겸손하게 낮춰서 이제 그런 이름을 뜻이구나. 지으셨고요. 내용은 함나 가나의 그 객사를 짓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 도문대작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이게 바로 전국 음식을 품평해 놓은 글입니다. 허균 선생님이 미식가셨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함나 이제 허균 함나의 나라들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도문대작에 관한 그런 먹거리 내용입니다.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3가지가 있다면요? 네, 3가지가 있는데요. 함나 마을에는 삼부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삼부자의 집을 둘러싼 이제 옛 담장이 있는데 옛 담장이 지금 등록문화재 263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담장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토담, 돌담, 전돌로 쌓은 담이 이제 유명하고요. 그 중에 흙다짐을 돌에 다져 넣은 토속담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돌 사이사이에 흙을 넣었군요. 네네. 이 담의 길이를 다 합치면 1,500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 긴 담이네요. 네, 한번 보러 진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사진 찍기도 아주 좋아요. 사진 찍기. 네. 또 여기가 네. 뷰 맛집이군요. 네, 그렇죠. 네. 2번째는요? 예, 아까 똥바위 말씀드렸는데 네네. 똥바위에서 내려다보는 금강뷰가 아주 장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멋진 경치를 보시기에 좋고요. 여기도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3번째는요?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익산시가 자랑하는 삼림문화체험관이 있어요. 네. 숲속 쉼터 카페가 있고 녹차 제다실, 녹차 체험시설, 목공 체험시설 같은 그런 여러 종류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공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산림 문화 체험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무나 차를 이용한 체험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우리 해설사님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명상하면서 힐링하는 길이에요. 네. 아까 그 터널처럼 생겼다는 그 길. 길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함나 삼부잣집을 보고 함나산의 아름다운 명상의 길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요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제 이 길을 4시간 반이나 걸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너무 허기진 상태인데. 너무 배가 고프죠. 네, 너무 배가 고파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요? 네. 익산에는
육회 비빔밥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아, 네. 황등시장에 가면 시장 비빔밥이라는 곳이 진짜 있는데 유명하죠, 여기. 네. 네. 여러 이제 방송 매체에 이제 소개가 될 정도로 맛집이거든요. 네네. 여기가 이제 특별한 이유는 돼지국밥 육수에 토렴을 해요. 그래서 그 밥알에 이제 자작자작 이제 부드러운 그 밥알에다가 양념을 넣고 그리고 갓 잡은 이제 그날 잡은 이제 육회에다가 이제 갖가지 이제 야채를 버무려서 그 맛을 보면은 육수가 잘 배인 밥알 하나하나가 식감이 아주 근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 그 황등 육회 비빔밥집이 네. 굉장히 네. 시장에 많이 있다고. 네네. 그 중에서 또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저도 가서 맛을 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남다른 네. 식감. 네, 좋죠. 네. 진짜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이 길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주변 관광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까운 곳에 3만여 평 규모의 4천여 개 정도 되는 항아리 정원이 있는 고스라 카페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얼마 전에 갔다 오시고 다녀오셨군요. 같이 가자고. 저희 그렇죠. 아버지 푸사가 지금 이걸로 돼 있거든요. 너무 네. 마음에 들으셨나 네네. 봐요. 네, 사실 이 카페에 가면 이제 정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햇빛을 받고 이렇게 산책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센스가 좋게도 빨간색 양산을 대여를 해주세요. 근데 이 빨간색 양산을 쓰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그 전망대 위에 올라서 내려다 보이는 그 항아리 정원의 뷰가 그러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빨간색 양산을 여러 사람이 쓰고 걸어가는 모습도 장관이겠어요. 네, 거기다 이제 만약 날씨가 이제 아주 화창하다면 푸른 하늘에 이제 대비되는 그 빨간 양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또 인생 사진을 또 남기실 수 있어요. 진짜 센스가 네, 있으시다. 저도 푸사를 한동안 그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했었거든요. 네, 푸사 맛집까지 소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빠가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고스라 카페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 인생 우리 명상하면서 힐링하는 길도 걷고 고스라 카페도 가고 밥도 비벼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에 23번째 길이죠. 익산 함라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조만간 꼭 가서 걸어보겠습니다. 송현신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